네, 강프로입니다. 자, HLB 보겠습니다. 자, 금요일에 하한가 갔는데 걱정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그걸 구분하기도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명확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HLB를 포함해서 주식시장에서 모든 시세가 돌아가는 그 상품들, 종목들, 그리고 부동산까지도 모두 다 자산시장에 있는 모든 그 내용들은 모두 선반영합니다. 무슨 얘기냐? FDA 통과가 되었으면 이미 주가가 신고가를 만들었을 거라는 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금요일 날 하한가 마감이 됐고 뭐 장중에 조금씩 풀린 그 상황을 보니까 어느 정도 물량을 털어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고 그렇게 큰 물량을 털려 나가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절대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뭐 털거나 그런 건 못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세력들이 실제로 뭐 큰 물량을 넣거나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릴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HLB 지금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수익을 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네가 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제가 HLB를 매매하는 제 실제 계좌를 오픈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 볼게요. 자, 24년도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HLB 매매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매매한 이 구간을 한번 보세요. 어디부터 매매를 했습니까? 보세요. 이쪽 첫 번째 올라갔었던 23년 12월 달 이때 안 했죠. 그리고 나서 신고가를 딱 만드는 걸 확인하고 나서 반등 확인하고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 31% 수익. 1월 22일 날 매수해서 1월 29일 날 31% 수익 보고 나왔어요. 내가 팔고 나니까 또 삽니다. 그쵸? 그런 결과 18%, 13% 수익을 이쪽 구간에 또 봐요. 그리고 마지막에 매도를 한 게 여기 13% 수익 구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떨어지고 확인하고 또 매수하죠. 그쵸? 그런 결과 어때요? 여기서 전체 매도 구간을 잡아놨고요. 그리고 나서 FDA 결과가 나오고 나서 하한가를 갑니다. 딱 요런 정도의 움직임이 지금 나올 겁니다. 자, 내용 보세요. 제가 이 뒤에는 매매를 전혀 안 했어요. 쭉 보시면 여기 마지막에 제가 매도한 게 언제입니까? 6월 25일 날, 24년 6월 25일 날 21% 수익 보고 그 뒤에는 매매 안 하죠. 지금까지 안 해요. 근데 하한가를 가고 나서 반등하는 걸 확인하고 매수를 했죠. 이때 하한가 풀리는 날 매매를 한번 했거든요. 그게 5월 정확하게 20일입니다. 3% 손절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6월 7일 날 확인하고 나서 매수를 하고 대략 한 2주 정도의 보유 기간을 거친 이후에 반등 확인하고 21% 수익 구간 만들어내고 마지막 매매를 끝으로 지금까지 매매 안 하죠. 왜 안 했느냐? 신고가를 만들지 않았으니까. 신고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세력들이 들어왔다는 신호탄이 되는 겁니다. 자, 24년 1월 달로 다시 돌아가죠. 뭘 만들었죠? 신고가. 언제? 12월 달. 그쵸? 그리고 나서 뭘 했어요? 다시 확인하고 매수를 했습니다. 이때 바이오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알테오젠을 같이 매매했습니다. 어때요? 계속해서 수익 구간 만들어냈죠. 알테오젠 지금까지 매매하고 있어요. 자, 의미하는 바가 뭐냐? 제가 굳이 수익 난 걸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주식시장에서의 답입니다. 자, 손실을 볼 때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내가 리보세라닙이 FDA 통과가 되면 난 대박 난다. 이럴 때, 이런 마음이 들 때 가장 큰 손해를 봅니다. 정말 이 진양곤 회장, 제가 요거를 굳이 틀어서 이야기를 드리진 않을게요. 진짜. 이거 댓글 한번 보실래요? 몇 년째 똑같은 말 지겹다. 계열사가 11개 늘려서 너랑 딸내미 월급 타가는 거 생각하면 우라가 뻗친다. 더 리버 강남 사옥 찾아가서 가만 안 둔다.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왜 그러냐? 지금 이 진양곤 회장이 M&A 전문가예요. 근데 비슷한 류의 한국에서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STX 그룹을 만든 그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는 뭐였던 것 같아요. 뭐 그 사람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성공한 기업이 한국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두산 똑같거든요. 두산을 따라간 겁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게 있었을 때는 STX다 이런 종목군들이 막 강한 움직임을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장이 많이 투명해졌다. 한국 시장 많이 뭐 불투명하고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많이 투명해진 부분이 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 내용을 가지고 해먹는 게 어때요? 진양곤 회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진양권 회장 잘하고 있습니다. 뭐가 나올 겁니다. 이것보다 진짜 현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HLB로 물려 계신 분들은
혹시라도 금요일날 하한가 맞으신 분들은 분명히 그 생각이 있으셨을 거예요. 이거 지금 FDA 통과되면 대박 난다, 막 상한가 날라간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자 보세요. 제가 HLB 거래하는 과정에서 HLB 그룹주들 보십시오. HLB 글로벌, 바이오스텝, 생명과학, 이노베이션, 제넥스, 제약, 테라피틱스, 파나젠, 이 뭡니까 이게?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자 보세요. 그러면 HLB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그러면 HLB만 매매했느냐 보세요. 쭉 내려보면 HLB 제약, HLB 다음으로 거래가 많이 터지는 종목입니다. 어때요? HLB 거래할 때 HLB만 거래한 게 아니에요. 똑같이 매매를 했죠. 여기도 어때요? 고가 매도한 거 아닙니다. 떨어지는 거 보고 매매했어요. 그런 결과 24% 수익, 내려볼까요? 19% 수익. HLB 이상의 수익 구간. 왜? HLB에 몰빵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제가 여기 딱 FDA 결과가 이때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때 똑같은 금요일 주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하한가 그리고 확인하고 여기서 매매한 결과 이 상황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걸 보자고요. 똑같이 제가 신고가 구간에 왜 매매했느냐? FDA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원래 23년 5월 달에 판매 허가 신청 넣어두고 나서 FDA 통과 결과가 24년 5월 달에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걸 보자고요. 신고가를 만드는 그 시점 자체가 23년 말이 됐다. 이 뒤에 보세요. 23년 5월 달에 올라가긴 했지만 신고가를 만들지 못했고, 그리고 나서 쭉 지나고 나서 12월 달, 그쵸? 12월 달에 HLB가 신고가 확인하고 나서 제가 매매 구간을 잡았죠. 첫 번째 매매 구간을 잡은 건 이쪽입니다. 여기서 HLB로 잡았고, HLB로 성이 안 차가지고 HLB 생명과학까지 같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나서 HLB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하한가를 친 이후에 이 상황이 또 나올 겁니다. 세력들이 물량을 아직 다 못 털었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많은 혼란스러운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24년 5월 달에 임상 결과에 대한 뭐 유효성이나 신뢰성 미흡이나 그리고 뭐 비모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내용 나왔었죠. 그리고 25년도에 아까 전에 이 내용에서 보면 2분짜리 이 내용으로 그냥 퉁 쳐버렸잖아요. 이 많이 해먹었을 거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뭐냐, 정말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제가 매매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드렸었던 겁니다. HLB 제가 하한가 딱 치고 나서 여기 이거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은 어떻습니까? 저가를 잡지 않고 확인하고 나온 결과 또 수익 보고 나왔잖아요. 마지막에 21%. 이런 상황 또 나올 거예요. 바닥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100% 올라간다. 이런 상황 기다리지 말고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매매 내역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자 보세요.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게 여기서 진양권 회장이 하는 뭐 CMC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항서지향의 캄렐리 주맙이나 거기서 진행하는 제조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내용이 작년에 똑같이 나왔다고요. 물론 그 내용 자체는 다르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여기서 나오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도 보고 내용도 보고 이런 것도 다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의 시세는요, 무조건 신고가를 만드는 구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어때요? 24년도에 FDA 통과 실패하고 나서 하한가 두 방 딱 때리죠. 저 여기서 이거 딱 먹고 나와가지고 그 뒤에 매매 없었던 거 제가 다 보여드렸죠.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왔습니까? 하한가 또 나오죠. 근데 그 전에 어떤 부분이 발생했다? 단 한 번도 신고가를 만들지 못했다. 즉 세력들이 손을 댄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세력들이 들어오는 시점이 언제예요? 마지막 남아 있었던 물량을 꺼내 나오기 위해서는 딱 하한가가 풀리고 나서 확인하는 구간을 거치고 나서 내가 세력들이 그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시세를 만들어 줄 건데, 그 만들어주는 구간을 확인하는 구간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매매 관련돼서 이야기를 먼저 드렸었던 거예요. HLB 앞으로 잘 될 거다,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것들 싹 다 빼세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가장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무조건 신고가 구간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하는 게 정말 가장 중요하다. HLB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전에 알테오젠에 대해서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럼 알테오젠 말고 다른 거 한번 보자고요. 최근에 조선주 강하죠. 한화오션이나 이런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신고가 구간, 트럼프 당선 이후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했고 57%의 수익 구간 만들어내죠. 그리고 나서 하락하고 이격을 좁힐 때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미증시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자,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주식시장,
자, 아까 전에 제가 가격 보라고 했었던 이유가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스닥 지수예요. 여기 보시면 그쵸? 나스닥 지수인데 나스닥 지수가 2만 포인트 이상에서 지금 17,000포인트대밖에 안 돼요. 고가 대비해서 15% 정도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관세 때문에. 왜 관세 때문에 떨어졌을까요? 관세 올리면 물가 올라갈 수 있어. 물가 올라가면 소비심리 위축돼. 소비심리 위축되면 기업들 실적 나빠져. 기업들 실적 나빠지면 고용에 문제될 수 있어. 그럼 경기 침체로 갈 수도 있겠네. 주가 그냥 빼버린 겁니다. 평가를 많이 받고 있었기도 했고.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경기 침체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주가는 빠졌다. 경기 침체를 반영했다. 등락 구간은 있겠지만 여기서 뭐 큰 폭으로 여기서 다시 이런 정도의 하락이 나온다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종목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시장의 안정화는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럼 이 구간에서 HLB가 이런 식으로 하한가를 가버렸는데 여기서는 뭘 해야 된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뭐 진양권 회장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금 당장에는 HLB에 물려 있으니까 HLB를 딱 쳐보면 어때요? 딱 요런 구간, 요 구간만 딱 먹으면 됩니다. 21%짜리 수익. 어떻게 새로 타점을 잡아서 내가 빠져나올 것인지 그 부분을요 제가 빠짐없이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다 다루고 있고 뭐 절대로 뭐 CMC가 문제다 그리고 생산시설 멸균 뭐 미생물 오염 방지 뭐 이런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재신청을 할 거다 이 진양권 회장 작년에 똑같이 했던 말이거든요. 이런 부분보다 시세 관련돼서만 보세요. 제가 작년이라고 이런 얘기를 안 들었을까요? 똑같이 뉴스 찾아보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뭐가 나왔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뭐예요? 철저하게 가격만 보자는 겁니다. 그 가격에 대해서 제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시장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코스닥만 약세 마감, HLB 때문이겠죠? 예고했던 내용, 반도체 강세, 금요일 매수 완료. 여기 보시면 주성 엔지니어링 정확하게 제가 공유를 해드렸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3월 21일 하나오션 시장가 매수 누구나 매수할 수 있게 지금 사세요가 아니라 그냥 장 시작 전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8시 57분이죠. 자 내용 계속 볼게요. 하나오션 다시 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그쵸? 다시 매수한 구간 그쵸? 그리고 1월달 2월달까지 해서 57%의 수익 구간 하나오션만 매매한 게 아닙니다. 여기 하나오션 매도하고 나서 삼성중공업을 매매한 결과 실제 이 내용을 보시면 어때요? 17%의 수익 구간 3월 19일 날 매도한 겁니다. 이런 식의 상황을 꾸준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리고 HLB에 대한 타점 하한가가 풀리고 나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통방에서 제가 모두 무료 타점 그렇죠. 무료로 타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소통방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꾸 뭐 진양권 회장 욕하고 HLB 나쁘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할 때 이거 대박 나면 나 될 거야. 이거 FDA 통과되면 나 뭐 될 거야. 삼성전자 이제 삼성전자 설마 실패하겠어? 그쵸? 삼성전자 설마 실패하겠어? 엔비디아가 이번 콜 테스트 할 거야. 삼성전자 어떻게 됐나요? 삼성전자 작살났어요. 삼성전자 40% 빠졌습니다. 삼성전자 망하진 않겠지. 상패에 대한 위험 없겠죠. 다시 올라오지. 한 2년 3년 이후에 이런 상황 돼버린다고요. 근데 우리가 주도주 파악하고 나서 가격을 파악했을 때 즉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했을 때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거 보자고요. 여기서 쭉 보면은 보세요. 제가 매매한 구간 신고가에서만 매매하죠. 75% 수익. 충분히 HLB로 손해본 거 HLB 매도하는 구간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수익 구간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모든 내용들은 가격 우선입니다. 진양권 회장이 이야기를 하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진짜 딱 1분 51초짜리 이거 딱 얘기하고 지금 난리인데 뭐 거짓말을 했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시세가 오르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와야 된다. 돈이 들어와야 주가가 오를 수 있다.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 세력이 들어왔다는 그 신호탄은 신고가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수익을 꾸준하게 낼 수 있었던 거고, HLB 관련돼서도 이런 식의 수익 구간이 꾸준하게 나왔었던 이유가 그거고, 정확하게 5월달과 똑같은 움직임이죠. 자, 매도한 거 보세요. 제가 왜 매도했어요? 고가를 못 넘고 꺾여버렸잖아요. 제가 고가 안 팔았잖아요. 꺾이는 거 보고 매도하잖아요. 이것도 수익 구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떨어지고 하한가 풀렸을 때 단타 한번 치다 손절 이거 3.8% 한번 하고 확인하고 매매한 결과 21% 수익 구간으로 끝이다. 이런 부분들 소통방에서 제가 무료로 타점 공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매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떻게 가격을 잡아야 되는 건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HLB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판단이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이 두 가지 내용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HLB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달에 제가 종목 장세가 온다고 했고 지금 진짜 HLB 이 꼬라지 내는 거 보면 정말 너무 안타까운데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 구간 또 나옵니다. 하지만 언제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섭죠. 알고 있습니다. 믿음을 버리세요. 일단 HLB 리보세라닙 그쵸? 자, 리보세라닙이 성행하기 시작했었던 건 2016년 17년도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시작해갖고 1상 들어가고 2상 들어가고 3상까지 진행되고 나서 판매 허가 신청 넣고 FDA 통과까지 근 10년에 걸쳐서 작업을 친 그런 주식이에요. 진양권 회장 이 사람 정말 선수입니다. 이 사람 이거 전부 다 쇼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추측하는 것보다 그쵸? 리보세라니 뭐 좋다 나쁘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추측에 대한 것보다 가격을 보는 건 진짜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실제 계좌를 열어서 5108에 둘둘 들고 실제 제 계좌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지금 많이 어려우실 텐데 다음 주에 하한가 풀리는 구간 옵니다. 그런 내용들 소통방에서 제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 이런 식으로 빠져나올 수 있게 무료로 타점 공유해 드릴 테니까 소통방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HLB 이후에 주도주를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는 건지 저는 다른 바이오 종목군들 다 좋게 봅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에 보여드렸는데 수익 구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구간 있죠. 밑에 보면 30%대 수익 구간 만들어내죠. 알테오젠 뿐만이 아니에요. 아까 전에 제가 조선주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죠. 예를 들어서 그래요. 하나오션 그쵸? 57% 수익 떨어지면 또 사죠. 이격도 좁혔으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한 게 삼성중공업. 자 보세요. 그쵸? 매매 구간 또 잡죠. 17% 수익 구간 만들어내죠. 그리고 바이오를 할 때 알테오젠, HLB 24년 초반까지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후반에 HLB 하한가로 떨어졌으니까 추세가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ABL 바이오나 이런 종목군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매매 구간 계속 잡아가죠. 그런 결과 어때요? 14% 수익 구간 꾸준하게 만들어낸다. 매매하는 구간은 이렇게 철저하게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가격대에서만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 여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로 제가 입장 링크 공유해드리고요. 010-8713-1916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 제가 HLB로 나오고 나서 어떤 식으로 주도주 포트폴리오를 짜놔야 되는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